안녕하세요.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도 구리를 거쳐 남양주 다산, 별내를 잇는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은 아니고요. 개통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총 길이 12.9km에 6개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806억입니다. 8호선 연장선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하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경의중앙선이 구리역을 지나지만 용산역까지 강북권에만 지나는 중앙선은 강남권으로 이동이 어려움이 있고 수택동과 토평동 일대는 역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부분 버스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8호선 개통에만 기다렸을 정도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8호선이 개통되면 기존 구리에서 강남까지 50분대 소요되던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됩니다. 8호선 연장선의 시작은 2002년 구리시에서 지하철 8호선 유치 기획단을 발족시켜 연장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서부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계획과 맞물려 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계획상 15년 하반기 착공, 20년 완공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15년 12월 착공, 23년 9월 완공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집안 침하 사고로 개통 예정일자가 23년 12월로 연기되었는데요. 또 신고율이 발생하자 24년 6월 29일로 추가 연기되었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서울시 구간인 109, 94%, 209, 98.4%, 경기도 구간인 309는 97.1%, 409는 97%, 509는 99.85%로 가장 높고 609는 99.12%로 기록했습니다. 24년 2월 현재 공사 현장 사진을 보면 모든 역의 출입구까지 만들어진 상황으로 대부분 공사는 이미 끝났고 마무리 공사 중으로 사전 점검과 테스트를 거쳐 24년 6월 29일 예정대로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도를 보면 암사역, 암사역사 공원역, 장자호수 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 다산역, 별내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부 연장계획으로 별내역과 4호선 별내 별가람역까지 3.2km를 연장하는 계획도 18년 12월 상기신도시 발표와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별내 주민들의 요구로 21년 11월에 남양주시에서는 별내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에 별내중앙공원과 불암산 톨게이트 부근에 별내중앙역을 포함시켰지만 통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별내 별가람역이 연장되면 청학리, 고산, 밀락을 거쳐 녹양까지 연결하는 8호선 의정부 연장 계획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GTX F 노선의 계획을 조정하여 8호선과 직결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 연장 계획으로는 모란역에서 판교역을 잇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 구간은 이미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운행 중이므로 연장 요구가 많지는 않지만 광주 신현, 능평, 오포, 태전동 등의 교통량이 심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요청 중입니다. 자, 그럼 8호선 연장 개통으로 수혜 지역과 수혜 아파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 개통으로 우선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경춘선 별내, 이제 경의중앙선 구리, 그 다음에 천호역 5호선, 2호선 잠실역, 9호선 석촌역, 3호선 가락시장역, 그 다음에 복정역으로 강북은 2개 노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강남, 강서쪽으로 5개 노선이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으로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암사 역사공원역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지역은 롯데캐슬과 프라이어 팰리스 이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덕 구라시움 쪽은 34평형이 현재 16억에서 지금은 15억 7,700, 예전에는 20억 조금 밑에까지 18억대까지 형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강동 롯데캐슬 이쪽은 지금 보시면 13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15억까지 갔기 때문에 이 15억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덕 강일 1지구 내에 있는 여기 이마트와 이케아가 들어올 예정인데 향후 그러게 되면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쪽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이쪽이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또 가치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여기 고덕 강일 지구처럼 이렇게 똑같이 개발이 되겠죠. 네.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쪽입니다. 구리 쪽은 어떻게 보면 지하철 노선이 3개를 지나가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구리는 비운의 도시입니다. 왜 그러면 지자체 중에서 제일 작은 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양주 지역에 비해서 구리는 정말 왜소하죠. 또한 노원구에 비교했을 때 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노원구와 비슷한 면적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리시의 지금 면적은 지금 33.3km제곱미터라서 인구는 20만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면 구리는 전체 지도 중에서 녹색분이 차지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여기 갈매지구하고 인창동, 교문하고 토평동 쪽 일부 지역을 빼고는 구리 지역을 보시면 지금 거의 대부분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녹색 부분이 개발을 할 수 없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약 60%가 넘는 약 70% 가까이가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구 아파트, 구시가지,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인구가 적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한강의 상류구역입니다. 상류구역이다 보니까 수자원 보호구역 1권역이기 때문에 또 규제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으로 해서 이중 규제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도 많이 한 33%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비운의 도시로 되지 않았나. 향후에는 더 저평가가 되어 있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개발 여건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8호선이 지금 3개 노선과 지금 보시면 6호선이 추가로 지금 남양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GTX 2노선입니다. 2노선이 여기 구리까지 가죠. 그래서 2노선까지 개발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고속도로를 보면 북부 간선도로, 그 다음에 제1경부, 그 다음에 지금 포천 고속도로가 있는데 향후에 지금 보시면 2024년 12월 달에 지금 안성까지 개통되고 한 26년도에 지금 세종까지 개통될 예정이어서 이게 제2경부입니다. 거기에 지금 더해서 양양고속도로, 그 다음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달에 어디나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구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강변에 토평 88만 평을 개발해서 이런 도시가 지금 또 형성이 됩니다. 남쪽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런 뷰가 보이는 아파트 단지나 혁신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복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 좋아지겠죠. 또한 테크노밸리 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시가지였던 구리 농수산 도매시장이 구축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롭게 랜드마크로 조성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구리 농수산 도매시장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을 보시면 지금 이쪽 산호동 일대로 지금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왕숙, 구리 갈매, 별내, 그 다음에 이게 다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는 이런 부분에 테크노밸리, 한마디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곳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리 농수산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축으로 생기고, 거기에 더해 이쪽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류 스마트 단지는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지금 지게차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상하적을 다 했다면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차량이 있는 상하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버튼 하나에 오는 그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더 지도로 자세히 보자면 이쪽은 장자호수공원역입니다. 이쪽에서 집중해서 볼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들인데 이쪽은 서울권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보시면 서울에 지금 보시면 광화문까지가 15.4km입니다. 그리고 지금 낭구리 IC에서 지금 한남 오거리, 한남동까지가 15.6km뿐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광화문 쪽에서 김포까지는 어떻게 보면 33km, 지금 양촌까지 더 들어가면 더 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하고 근접성이 좋고 밑에를 보시면 밑에가 바로 강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압구정이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한남동이 되겠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이쪽이 현재 구아파트, 지금 신명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쪽 밑에 토평 쪽이 지금 아파트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한강까지 한강뷰가 보입니다. 이 신명 아파트는 지금 서울 역세권들과 가깝고 서울 근접한 그런 부분이라서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10억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지금 이쪽은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학군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가 4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인 경찰서, 구리시청, 그 다음에 의료시설인 구리 한양대병원, 그 다음에 신내 쪽으로 가면 이쪽이 서울의료원, 밑에는 아산병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재건축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눈여겨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리역으로 가보시자면 구리역 쪽은 2개의 지금 노선이 있지만, 구리역 쪽을 보시면 이쪽 아름마을하고 인창주공 1단지부터 6단지까지 형성되어 있는 구시가지와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재개발을 했던 신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1단지에서 6단지가 향후에 입지적으로 너무 좋고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 아울렛, 그 다음에 마트, 농수산시장, 그 다음에 학교가 초등학교 2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역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 지금 8호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강변북로나 아니면 공릉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버스 노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잠실까지 나가는 광역버스도 있기 때문에 구리 쪽은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 또한 병원도 가깝죠. 그래서 향후에 이쪽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 재건축 연한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25평이 지금 5억 4천에 형성돼 있고 29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보신다면 이쪽을 눈여겨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축을 보자면 이쪽 밑에 지역을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구시가지가 지금 탈바꿈해서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를 더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역 쪽으로 보시면 힐스테이트 수자인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24년 5월에 힐스테이트 32평형이 있는데요. 32평형이 현재 44.79대 1,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눈여겨보시면 신축은 이쪽이나 롯데캐슬, 수자인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경의 중앙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상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쪽은 소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편안이나 롯데캐슬보다는 이쪽을 조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눈여겨봐야 할 곳은 다산신도시의 진건지구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진건과 지금지구가 있지만 진건지구 쪽으로 8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앙에는 지금 다산중앙공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여건보다는 모든 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좋고 살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초중고뿐만 아니고 상권 형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어떻게 보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상가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 아파트가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인데요. 지금 32평형을 보시게 되면 33평 보시게 되면 원래는 11억대까지 형성됐는데 현재는 9억 4천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이쪽도 보시면 되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11억대까지 갔는데 현재 8억 5천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8호선에 지금 이미 개통한 지역을 보시면 지금 단대 오거리 쪽에 성남 단대 프로지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13년 차입니다. 그리고 1000세대가 넘죠. 근데 1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8호선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산 지역보다는 훨씬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8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성역 쪽에 지금 산성역 포레스트야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34평형이 지금 현재 18억 7,500까지 갔다가 현재는 11억 2천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산 지역은 성남은 구시가지를 개발하는 거고, 다산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고
어떤 형성이 더 잘 돼 있고 강남 그 다음에 지금 강북의 어떤 사대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8호선이 개통되고 제2경부까지 개통이 된다면 향후에는 성남보다 개발이 될 뿐만 아니고 더 높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내역으로 보시면 별내역 쪽은 모양이 조금 삼지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내 가람역도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별내역도 지금 끝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권이 조금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 8호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8호선이 별내역까지 되지만 2차 구간에는 별내 가람역까지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이 별내 신도시 쪽에도 조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내 쪽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별내 자이더스타, 그 다음에 아이파크, 이쪽이 어떻게 보면 별내 쪽에서는 대장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경춘선 들어가고 이마트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신축입니다. 그리고 8호선이 이쪽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지금 별내 가람역 쪽은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8호선까지 오기에는 시간과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이쪽 별내 자이더스타 뿐만 아니고 아이파크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의 개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기도 구리와 다산, 별내 신도시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의 불편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번 별내선의 개통으로 교통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고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구리 갈매지구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